예,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들어오고 있구나. 예, 제 말 잘 들리나요? 자, 미적분 2 수업을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은 이제 16.4절 그린 티어럼인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게, 지지근한 시간을 맨 처음에 봤던 게 이제 라인 인티그럴 선적분이라는 걸 정리를 했었죠. 그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적분 중에서 특히 이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벡터 필드의 선적분. 벡터 필드의 선적분은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벡터 필드의 좌표 함수를 이렇게 뭐 2차원도 좋고 3차원도 좋고 PQRE라고 쓰면 이 벡터 필드의 선적분은 이렇게 좌표 함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dx, dy, dz 각 방향에 대한 선적분으로 나타내진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벡터 주어진 벡터 필드가 컨서버리브 벡터 필드인 경우, 즉 어떤 실수값을 갖는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적분하는 곡선의 시작점과 끝점 값에 의해서 그 벡터 필드의 선적분 값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쭉 이제 관건은 그래서 그 주어진 벡터 필드가 컨서버티브냐 아니냐 뭐 이런 걸 판정하는 게 관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서버티브인 경우에는 실제 그러한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또 관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기만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적분할 건 없죠. 그냥 그 선의 양 끝점의 값의 차이만 구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제 선적분은 선적분인데 이렇게 패곡선, 단순 패곡선, 심플 클로즈 커브는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서 시작했던 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심플 클로즈 커브가 아니고 이런 게 심플 클로즈 커브가 될 거예요. 심플 클로즈 커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방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커브에. 그래서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단순 패곡선의 방향이 주어진 경우 이거는 이제 positively oriented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을 써서 이렇게 위를 향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위쪽을 향하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방향을 준 경우에는 네거티블리 오리엔티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선이 단순 패곡선이니까 이 곡선이 둘러싸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D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그린 티어럼이라는 게 여기 바로 여기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C가 평면 위에 있는 positively oriented 돼 있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주어져 있는 단순 패곡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그 단순 패곡선 C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선적분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평면 2니까 P는 이제 2차 변수 2개 갖는 함수겠죠. Q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 적분을 요 C에 대해서 선적분하는 것은 항상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차이를 이 둘러싸여진 영역상에서 더블 인티그랄 하는 것과 같다.
요게 이제 요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그린 시럼이에요. 그린의 정리. 그린은 뭐 사람 이름이겠죠. 물론 여기 이제 옆에 조건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여기 주어진 PQ에 대해서 뭐 편미분한 것들이 편미분한 이 편도함수들이 전부 다 주어진 영역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요거는 조건은 필요하고요. 미분한 것들이 계속 연속이다라는 조건만 성립한다면은 항상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앞에 한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벡터 필드가 좀 전에도 봤지만 좌표 함수가 PQ를 주어졌다. 그런 경우라면 아이고 다시 좌표 함수가 이렇게 PQ를 주어졌다. 그런 경우라면 이 어떤 커브에 대한 이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나타내진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이 벡터 필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PQ를 좌표 함수로 보면 벡터 필드의 C에 대한 선적분이 되는 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든 어쨌든 뭐 그냥 별개의 경우든 간에 지금 보면 이 단순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 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적분을 더블 인티그랄로 바꿔서 할 수 있다. 게 이제 그린 시어럼의 실제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학에서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거잖아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다. 그럼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고. 이걸 계산하는데 예를 들면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립해서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게 쉽다. 그럼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바꿔서 계산이 쉬운 경우에 이 그린 시어럼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그린 시어럼의 쓰임새일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살짝 뭐 그냥 이 시어럼을 써먹으면 돼요. 뭐 증명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이게 왜 성립하는지 좀 알아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기 이제 증명은 일반적인 경우가 여기 사실은 이 D에 대한 별 조건은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면 D가 타입 1도 되고 타입 2도 되고 우리 영역 더블 인티그랄 할 때 타입 1, 타입 2 그런 거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계산하기 좋게 타입 1도 되고 타입 2도 되고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 D가 그러면 책에서는 이것을 simple region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경우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스페셜한 경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할 거는 요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P 부분에 대한 X에 대한 P의 선적분이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더블 인티그랄하고 마이너스 차이가 나고 Q에 대해서는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하고 같다. 그렇게 되면 요게 여기에 해당하고 요게 해당하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겠죠. 그렇죠? 요거를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요걸 먼저 할게요. 요거. 그래서 봅시다. 이제 이 경우에는 D가 타입 1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요 X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타입 1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D를 그냥 일반적으로 타입 1이니까 이런 상황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 값은 상수값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y 값은 뭐 x에 대한 함수값 y equal g1x y equal g1x, y equal g2x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positively oriented 돼 있어야 되니까 바운더리가 얘가 이렇게 방향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주어진 걸로 할게요. 그럼 이 둘레의 선인 C1부터 C4까지 다 합치면 이제 이게 요 영역의 둘레가 되는 거죠. 이걸로고 이렇게 하면 positively oriented 된 상태예요. 그래서 theorem에서 얘기하는 딱 그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요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D에 대해서 더블 인티그랄 해보자고요. 이렇게 돼. 자, 요걸 해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타입 1이니까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y 값은 g1부터 g2까지, 그 다음에 x 값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꿔요. 그러면 일단 요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부정적분이 p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x 값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y 값을 G1, G2로 해가지고 P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차이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를. 이거를 계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선이 뭐 이렇게 피스와이즈 스무스한 거죠. 그래서 4개의 부분으로 스무스한 4개의 부분을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 따로 선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C1에 대해서 먼저 해보면 C1은 이제 요 계산을 하려면은 이제 이 커브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니까 C1은 그냥 X 값을 주면 그냥 X 값 정해져요. 그렇죠? X는 X 이렇게 놓으면 돼요. Y 값은 G1X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X로 되는 파라미터를 X로 해서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이퀘이션을 갖죠. X는 A부터 B까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상황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변수를 변환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y만 x로 g1 x로 치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뭐 dx는 그대로 dx고요. x는 a부터 b까지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C3도 이제 비슷하게 되겠죠. x는 x 이번에는 y가 g2x고 그다음에 x는 a부터 b까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C3예요. 왜냐하면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C3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C3에 대해서 라인 인티그랄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봤지만 방향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C3는 마이너스 C3에 대해서 인티그랄 하는 것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PDX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파라미터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C2하고 C4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 계산인데 요거는 x 값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dx 부분은.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C2에서는 x 값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x 값의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이 인티그랄 자체가 통째로 0이란 말이에요. C4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C2하고 C4 여기 잘못 썼네. C4 C2하고 C4에서는 X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인티그랄 자체가 통째로 0이 된다. 그리고 요 녀석, 그렇죠? 요거는 C1, C3에 대해서 한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거를 합쳐서 같은 인티그랄 안에다 넣고 쓰면 딱 요거랑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일 때는 요건 이제 y에 대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d가 타입 2라는 걸 이용을 해요. 상황을 d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xy 입장을 바꿔서 똑같이 이제 그래 놓고 이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은 이게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린 정리가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에 증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증명은 여러분들 참고만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잘 적용해서 쓰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봅시다. 요 정리 한번 다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써먹어 봅시다. 자, 여기 C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회곡선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 1,0이랑 0,2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C에 대한 이 부분에 선적분을 해봐라. 그죠? 그래서 positively oriented 돼 있고요. 여기 P를 이제 X 4승이라고 그러고 Q를 요거 X, Y라고 하면 얘네들은 다항함수니까 뭐 미분하에도 얼마든지 계속 연속이 있죠. 그러니까 그린 시어럼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주어진 요것을 그린 정리에 의해서 저 둘러싸여진 영역 D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가 될 거고요.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럼 0이죠. 그렇죠? X 4승밖에 없으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Y 빼기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을 요 영역 D에 대해서 더블 인티그랄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보면 이게 타입 1이죠. 그렇죠? 타입 1. 타입 1이니까 X 값은 0부터 1까지고 X 값 고정했을 때 Y 값은 X 값 고정하면 Y 값은 0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죠. 그래서 Y 값은 0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니까 1 빼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티그랄 하면 일단 요렇게 되고요. 그렇죠?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Y제곱에 대해서 끝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속에 1 빼기 X제곱이 되고요. 2분의 1은 밖으로 뺐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X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1 집어넣는 거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해돼요? 아이고.
자, example 1번 넘어가도 될까요? 모르는 사람 물어봐요. 지금이라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선적분을 하는 거예요. C에 대해서. C는 그냥 반지름이 3인 원이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표시해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죠? 그렇죠? 근데 여기 C를 줄 때, 그러니까 이 패곡선 자체만 줬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좌치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C를 자취만 주었을 때, 모양만 주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주어진 자취의 선에다가 파지티블리 오리엔티드 되게 방향을 준 상태에서 선적분하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방향이 안 주어진 경우에 그 C를 쓰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이거는 이제 파지티블리 오리엔티드 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그냥 파지티블리 오리엔티드니까 방향을 이렇게 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하면 뭐 그냥 뭐 이건 그린 시어럼 뭐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P라고 생각하고 이걸 Q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이것만 미분되는 거죠. 그래서 7이 될 거고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것만 미분이 되겠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4를 D에 대해서 더블 인티그랄 하는 건데 근데 이거 뭐 4를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영역이 주어졌는데 그냥 함수를 일로 놓고 더블 인티그랄 하면은 그 영역의 넓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계산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 원의 넓이가 되는 거죠. 넓이의 4배. 그래서 원의 넓이가 9파이니까 4 곱하기 9파이 이렇게 됩니다. 따로 계산할 거 없죠. 의미를 알고 있으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1이다. 1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계산은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영역 D의 넓이가 되는 셈이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그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다시 이번에는 그린 시어럼을 거꾸로 적용하면 일단 PDX, QDY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역이 되게 영역의 넓이가 뭐 계산하기 어렵다. 근데 이 example는 계산하기 쉬운 것만 나왔는데 어쨌든 영역의 넓이를 그린 시어럼을 거꾸로 적용해서 이런 상태로 놓고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P하고 Q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P하고 Q를 요 등식을 만족하는 P하고 Q를 찾으면 요 계산을 함으로써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린 시어럼이라는 건 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바꿔서 써먹고 그런 게 아니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주어진 상황에서 쉽게 계산되는 쪽으로 바꿔 써라라는 게 그린 시어럼의 효용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PQ는 사실 되게 많아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뭐 P를 그냥 0이라 그러고 Q를 1이라 그러면
그러면 요게 1이죠. 요게 0이죠. 그렇죠? 또 뭐 좀 바꿔서 P를 마이너스 Y라고 하고 Q를 0이라고 그러면 요거 0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1 해서 1 되죠. 아니면 뭐 P를 마이너스 2분의 1 Y, Q를 2분의 1 X 그러면 요게 2분의 1,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합쳐서 1. 얼마든지 있겠죠? 그 중에 뭐 우리가 이거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하면 되겠죠.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각각의 사항을 여기다 대입해서 놓고 보면 첫 번째 경우는 P가 0, Q가 X니까 뒤에 부분만 X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영역이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대입해서 하는 경우는 실제로 요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대입해서 하는 경우라면 요 계산이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걸 계산하더라도 뒤에 영역은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희한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죠? 네, 타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타원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셋 중에 여기 있는 거 셋 중에 뭐 마지막 걸 한번 이용을 해보죠. 마지막 걸 이용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요 영역의 넓이는 요 계산을 하면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선적분을 하려면은 선적분 자체를 원래 정의대로 하려면은 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x를 a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y를 b 사인 세타라 그러면 요 식이 항상 만족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a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이니까 a 제곱을 나눈 코사인 제곱 y를 b 사인 세타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합쳐서 사인 제곱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타는 뭐 0부터 이렇게 돌아 나가 파지티블리 오리엔티드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타는 0부터 2분의 2파이까지 움직이는 걸로 하면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자체는 이제 파지티블리 오리엔티드예요. 그러면 이 계산을 이제 해봅시다. 이걸 따로따로니까 이게 x에 대한 그 선적분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y니까 여기 마이너스 b 사인 세타가 되고 dx는 여기 이제 세타가 파라미터죠. 세타에 대한 이제 적분으로 바꾸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x를 세타로 미분한 거 써주고 d 세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사인 세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실제적으로 ab 사인 세타 제곱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x 값이 a 코사인 세타고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b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보면 ab 코사인 세타 제곱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그냥 ab 사인 세타 제곱, ab 코사인 세타 제곱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ab죠. 그리고 상수값 ab를 세타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고 여기 상수 0부터 2파이까지 파이 AB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넓이 꼭 이렇게만 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 이미 뭐 이런 영역의 넓이 구하는 거 여러분들 배우긴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린 시어럼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예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계산은 여러분들 전에 영역 넓이 계산했던 그 계산하고 거의 똑같아요. 안에 계산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그린 시어럼으로 봤을 때 해석을 해서 보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예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질문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 계산을 하는 건데 요 값을 C에 대해서 선적분하는 거죠. C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빨간 선으로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X축 위에 1부터 2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안에 있는 거는 요 반지름이 1인 반원, 밖에 있는 거는 반지름이 2인 반원. 그렇죠? C가 그래서 요 빨간 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positively oriented 시킨 다음에 선적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ositively oriented니까 이렇게 방향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대상이 되는 함수가 보시다시피 다 다항함수니까 뭐 얼마든지 미분해도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 정리를 적용을 하면 자, 요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다음에 요 녀석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차이를 더블 인티그랄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x에서 미분하면 3y고요. 뒤에 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2y가 되겠네요. 그래서 y에 대해서 y 값을 요 영역 d에 대해서 더블 인티그랄 하면 돼요. 근데 뭐 이거 그냥 하려고 그러면 더블 인티그랄 하려면 뭐 이렇게 막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타입 1 만들고 여기 또 타입 1, 타입 1, 타입 1 3개인 걸로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할 거예요.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폴라 코디네이트를 보면 이게 이제 상수값에 의해서 둘러싸인 알세타의 상수값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죠. 여기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다 전부 다 1부터 2까지죠. 그렇죠? 1부터 2까지고 그다음에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그렇죠?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하면 이렇게 R세타가 이루는 도형이 사각형이 되니까 계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요 R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요거를 바꿉니다. 바꾸면 이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R은 1부터 2까지, 그다음에 Y 값은 그냥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폴라 코디네이트 바꿀 때는 여기 R을 하나 붙여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R을 하나 붙여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dr, d 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먼저 요거 계산할 때 보면 요때는 사인 세타 고정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r 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사인 세타 그대로 놔두고 r 제곱 적분하면 3분의 r 3승. 그래서 r이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예요? 8에서 1 빼면 7이니까 3분의 7의 사인 세타. 요거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적분하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값이 3분의 7 곱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린 시어럼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린 시어럼 이용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보려면은 원래 정의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원래 정의대로 계산을 해보면. 원래 정의대로 하려고 그러면 C에 대한 적분이니까 C가 지금 4조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에 대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구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요 적분 각각을 파라미터에 대한 적분으로 정적분으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게 훨씬 간편하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선적분으로 뭐 더블 인티그랄로 바꿔서 한다 그래서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선적분인데 더블 인티그랄로 바꿔서 하면 좋을 때가 있고 바꿨는데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어느 때는. 그렇죠? 또 더블 인티그랄을 하려고 하는데 선적분으로 바꿔서 하면 좋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느 때가 더 좋은가를 취사 선택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써먹을 때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바꿔도 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부분은 죄다 어떻게 됐냐면 그냥 단순 패곡선이 하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었죠. 근데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서 이런 걸 봅시다. 자, 이번에는 패곡선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바깥쪽에 하나 있고 안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자 하는 영역은 그 둘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오케이? 이 영역을 D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D에 대한 이런 더블 인티그랄을 하고 싶어요. 뭐 바로 해서 잘 되면은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겠죠. 근데 혹시 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방향을 이제 모색을 해보는데,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C1, C2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는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positively oriented 돼 있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negatively oriented, 시계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주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이런 선을 하나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하나는 곡선 하나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선을 하나 이제 딱 정한 다음에 요 선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을 D1, 즉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겠죠? D1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도는 선을 생각을 할게요. D2라고 합시다. 영역을 둘러싸인 영역. 뭐 이름은 세세하게 이렇게 줄게요. 여기 C11, C11하고 C11, C12, C13, C14. 일단 파지티블리 오리엔티드 돼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도는 걸 C21, C22, C23, C24 이렇게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영역 D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은 자, 우리 더블 인티그랄 할 때는 영역을 얼마든지 쪼개서 해도 된다 그랬죠? 영역이 있으면 쪼개서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D1과 D2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영역을. 그래서 D1과 D2 두 개를 쪼개요. 근데 이제 D1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서 D1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D1이 이 패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린 정리를 적용하면 이 선, 밑에 있는 이 선, D1을 둘러싸고 있는 그 패곡선에 대해서 요거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그린 정리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D2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은 그거의 둘레선, 그렇죠? 둘레선에 대한 PDX QDY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선은 요 네 개의 선으로 D1의 둘레는 요 네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선적분해도 되겠죠? 선적분한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 안에는 그냥 PDX QDY인데 반복해서 쓰기 싫어서 그냥 생략했어요. 요거를 각각에 대한 선적분으로 나눠서 쓰고 이것도 각각에 대한 선적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C12하고 C24를 보면 그래서 궤적은 똑같죠. 궤적은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12와 C24에 대한 선적분은 값은 똑같고 절대값은 똑같고 그냥 부호만 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부호가 반대니까 C14한 것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요.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1, 2, 2포는 C12에 대해 선적분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죠. 어디 갔냐? 이렇게 상쇄되는 거죠. 상쇄돼서 없어져요. 남는 거는 C11, C13, C21, C23예요. C11, 그다음에 C21. 이렇게 더하면 C11, C21 하면 이거 사실은 C1이고요, 원래. 그렇죠? C11, C21 하면 원래 C1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C13, C23, C13, C23. 요거 하면 본래 있던 C2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치면. 결론은 이렇게 두 개의 폐곡선의 사이에 있는 영역의 더블 인티그랄은 바깥쪽 거를 파지티블리 오리엔티드 되게 하고 안에쪽 거를 네거티블리 오리엔티드 되게 했을 때 그들 각각에 대한 선적분 값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앞에 그린 시어럼은 이렇게 영역이 있고 영역 입장에서 보면 영역이 있고 그것에 둘레가 있다. 그럼 영역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은 그거에 둘레에 해당하는 폐곡선의 선적분으로 바뀐다는 거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거에 둘레선이 있다. 둘레에 해당하는 곡선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영역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은 그것에 둘레에 해당하는 폐곡선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로 바뀐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뭐 구멍이 3개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같은 방법을 써서. 자, 그럼 넘어갈까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example인 것 같은데 좀 빨리 가네. 여기 이제 벡터 필드가 주어졌어요. 평면 위에. 벡터 필드의 식은 여기 x 좌표 함수, y 좌표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라는 게 뭐냐면 이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C라는 건 뭐냐면 C라는 거는 원점을 둘러싸고 있는 폐곡선, positively oriented 된 폐곡선이에요. 원점을 둘러싸고 있는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원점을 둘러싸고 있는 positively oriented simple closed curve에 대해서 항상 그게 그 커브가 뭐든지 간에 원점을 둘러싸는 positively oriented simple closed curve이기만 하면 C가 그러면은 이 F에 대한 선적분은 항상 값이 2파이다.
뭐든지 간에 선이 상관없이. 그거를 보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임의로 이렇게 C가 주어졌다 그럽시다. 임의로 어떤 C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주어진 C에 대해서 또 다른 폐곡선 하나 잡을 건데 그거를 C'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중심은 원점이고 이거는 그냥 원이에요. 원인데 이 녀석이 이 C가 둘러싸고 있는 이 영역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녀석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C가 주어졌으면 이 C가 둘러싸이는 쌓는 영역 안에 쏙 들어가도록 원점이 되도록 어떤 서클을 하나 잡자 이거예요. 그럼 서클의 반지름만 충분히 작게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C'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C'의 반지름을 A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요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요 C'과 C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영역이 있을 텐데 그걸 D라고 할게요. 거기에 대한 더블 인티그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F의 X좌표 함수를 P라고 하고 F의 Y좌표 함수를 Q라고 합시다. 이제 C'은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되겠죠. C'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지티블리 오리엔티드 된 거죠. 그러면 자, 이 F에 대한 F를 요 C에 대해서 선적분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봤듯이 좌표 함수를 PQ라고 하면 이런 선적분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어떻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바깥쪽에 파저티블리, 안쪽에 네가티블리 돼 있으면 합치면 그 영역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깥쪽에 대한 선적분은 어때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 등식이 성립하니까 여기서 안에 있는 거를 빼면 바깥쪽에 대한 선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바깥쪽에 대한 선적분이니까 요 영역 D에 대한 더블 인티그랄에다가 요 안에 있는 거에다 마이너스 취한 거 선적분을 하면 되는데 근데 아까 여기서 쓸 때 요 안에 있는 건 네거티블리 오리엔티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 이렇게 쓰면 이건 파지티블리 오리엔티드니까 이건 네거티블리 오리엔티드 된 걸로 하면은 마이너스 C 프라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마침 이 녀석이 사실은 컨설버리브 벡터 이거는 이제 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침 요거를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런 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런 꼴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분자를 보면 Y제곱 빼기 X제곱이고 그렇죠? Y제곱 빼기 X제곱 요것도 Y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서로 빼기를 하면 이게 0이 돼버려요. 마침 그렇게 되도록 사실은 세팅을 한 거죠, 이 녀석을. 그러니까 요 부분이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C에 대한 선적분이 그냥 C'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뀌어져 버리고요. 그럼 이제 C'에 대해서 선적분을 할 건데 요거를 이제 본래 정의대로 바꿔서 놓고 보면 요선 C 프라임 이게 여기서 R을 갖다가 요선 C 프라임의 벡터 펑션이라고 놓고 보면
그러면 이런 그 F의 선적분으로 바뀌어 버리죠. 벡터 필드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던 거를 여기는 C 프라임에 대해서 되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여기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넣은 걸 해서 대입을 해보면 이제 t 자리에다 요거 x, y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고 아래 탄젠트 벡터에다가 요 벡터 필드하고 곱한 거를 하면 되는 거죠. 요게 본래 정의잖아요, 요거에. 그래서 하면 FRT 하면은 여기다 이제 x, y 자리에다가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그냥 a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r 프라임 t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하면은 요거 벡터 부분이 a 제곱 사인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그냥 a 제곱이 돼 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 프로덕트 한 거는 그냥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수값 1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 분한 거는 2파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이디어는 앞에서 봤듯이 뭐 이렇게 C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적당히 우리가 C는 우리가 임의로 주어진 거니까 이걸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산 가능한 녀석을 하나 C 프라임으로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둘 사이에 둘러싸인 영역의 더블 인티그랄이 C 프라임과 C에 대한 라인 인티그랄로 바뀌는데 마침 그 더블 인티그랄이 0이 되도록 문제를 세팅을 해놓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버리니까 C에 대한 선적분이 C 프라임에 대한 선적분이 되고 C 프라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계산 가능하게 하나로 구체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실제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2파이가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를 뭐를 잡든지 간에 항상 선적분 값이 2파이가 된다. 이거는 F를 특수하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만약에 이거를 벡터 필드, 이게 뭐 어떤 뭐 포스 필드라든지 뭐 매그네틱 필드라든지 일렉트로닉 필드로 생각을 하고 어떤 파리클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다. 와서 제자리로 왔다. 그랬을 때 이 벡터 필드가 이 입자에게 한 일, 그렇죠? 뭐 전하든 자하든 뭐 어떤 그냥 매스가 있는 입자든 간에 그 입자의 한 일은 항상 2파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돌아오든지 간에.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조금 빨리 갔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질문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 뭐지? 시험 일정에 대해서 공지해 놓은 게 있죠?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이제 중간고사는 반별로 그냥 따로따로 봤는데 이제 긴말 시험은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봐요. 같은 문제를. 그래서 12월 17일 금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7시 15분까지고 범위는 이제 우리가 중간 시험을 좀 늦게 봐서 제가 뒤에까지 범위를 줬지만 사실은 원래 약속된 거는 14.6까지가 중간 시험 범위였어요. 공동으로 볼 경우에.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보는 긴말 시험은 14.7부터 마지막 섹션인 16.6까지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 시험 공부 조금 한 셈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장소는 이제 뭐 행정팀에서 새로 좀 방역 수칙에 맞게 배정을 해가지고 공지가 날 테니까
공지 나오면 그때 알려줄게요. 제가 중간 시험은 좀 쉽게 냈어요. 기본적인 것만 알면 풀게, 그냥 진도만 잘 따라오면 풀 수 있게 냈는데, 아마 이제 기말 시험도 뭐 최대한 쉽게 내겠지만, 이거는 공통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간혹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거 이상 되는. 그러니까 기말 시험 잘 봤다, 중간 시험 잘 봤다고 기말 시험도 고만고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미스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생각을 감안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뭐잘 따라오는 학생도 있겠지만 잘 따라오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제끼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좀 공부를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그거가 필요해서 사용하게 될 때는 찾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제끼고 뭐 나중에 재수강하지 뭐 이러지 말아요. 웬만하면 나중에 재수강하려면 힘들어요. 어? 어떤 학생들 보면 4학년 때까지 재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어. 그냥 중간에 좀 하다 안 되면 제끼고, 한다 안 되면 제끼고, 그게 버릇이 돼버리면 평생을 이렇게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별것도 아니잖아요. 미적분학 1, 2, 1학년 때 그냥 하고 마는 건데 그걸 왜 2학년 때, 3학년 때 하고 있냐고. 전공하기도 바쁜데. 어, 뭐 그거 뭐 한 과목 학점 잘 받아서 뭐 할 거야. 뭐 공통 과목 학점 잘 받아서 뭐 하겠어요? 뭐 이렇게 들고 가면은 남들이 알아줄 것 같아요? 그냥 다 소양이에요, 여러분들. 기본 소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점 자랑을 하려면 자기 전공 과목을 가지고 자랑해야지. 뭐 1학년 때 뭐 교양 들었는데 뭐 A를 받아서 학점이 얼마고 그런 거 뭐 누가 여러분들 같으면 알아주겠어요? 어, 그러니까 학점을 좀 뭐 다시 듣고 잘하고 이러려면 전공할 때 좀 이렇게 잘하고 1학년 때 하는 거는 빨리 하고 치워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4학년 때까지 들고 막 다니고 그러지 마. 바보짓이야 진짜. 전공하기도 바쁜데 왜 그러고 있어? 어,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뭐 기본적인 문제, 쉬운 문제 잘 풀면 뭐 패스는 하겠죠. 그 정도까지, 그 정도는 되게 문제를 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치워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내가 뭐 나 학점 좀 올리겠다. 그럼 그때 가서 여유 있을 때 하면 되잖아. 알겠어요? 자꾸 제껴버릇 하지 마요. 그러면은 제끼는 게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는 게 조금씩 꼬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 음, 그러니까 잘 못 따라오는 학생은 그래도 자 여기 뭐 비디오도 다 있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개념이라도 알고 기본적인 쉬운 문제라도 풀 수 있게 준비해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 패스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좀 이르긴 하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수요일 날 봅시다. 수요일 날 보지 마. 수요일 날 봅시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